사실 굉장히 오늘 가르칠 주제가 재미가 없이 써 있죠. 4차 혁명 시대 트렌드 크리에이터라고 써 있는데 사실 제 제목이 아닙니다. 제 제자인 박동현 교수님께서 달아주신 제목입니다. 좀 딱딱한데 오늘 스포츠학부 진로 캠프에서 이제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고요. 나태주 씨가 앞에서 재밌게 해주셨는데 그렇게는 안 갈 거예요. 제가 오늘 아마 조금 현실적으로 재미없게 가르쳐 드릴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채팅을 많이 써주셔야 저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태일이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활동명은 고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담이 맞고요. 그 DC에 나오는 고담시. 제가 좀 어둡죠. 머리 모자도 검었고 옷도 검었고 피부 색깔도 검은데 그래서 고담이라고 졌습니다. 검색어 좀 타볼까 해서 했는데 네, 반응이 없으니까 저 혼자 떠드는 것 같네요. 계시는 거죠? 계시죠? 네. 자, 그러면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야 좀 신빙성이 가실 것 같아요. 유튜브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원래부터 영상을 공부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영상 관련을 계속 해왔고요. 뭐 소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니에요. 여기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남쪽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죠. 남서울대학교 애니메이션과 전공을 하고요. 지금 천안에 또 왔는데 그리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 영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화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영화를 학교 다니는 도중에 해서 뭐 아실진 모르겠지만 최종병기 활이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감독 아니고요. 소품팀과 미술팀을 했는데요. 거기 나오는 활들이 제가 만든 활입니다. 네, 별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죽이고 싶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건 모르실 거예요. 유해진 씨 나오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제가 미술팀을 했고요. 거기 나오는 소품들이나 뭐 그런 미술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출팀까지 같이 하다가 영화가 굉장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조이북 카페님, 네, 제 제자분이 또 오셨네요. 네, 제가 홍보도 안 했는데, 자, 그러다가 영화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더라고요. 막 72시간 동안 안 자고 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신물이 나서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그 대원 방송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피스 방송하는 방송이 이제 대원 방송입니다. 도라에몽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MD를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중계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영상 일을 이어오다가 이제 방송국에서는 제 말을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또 어리고 기획이 아무래도 조금 튀다 보니까 잘 안 받아주길래 제가 이때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낙곰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낙곰수 김어준 씨 하실 때 그때 같이 했어요. 그래서 20대들의 고백이라는 느낌으로 해서 스무고백이라는 또 방송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영상 만드는 사람이 음성으로만 자꾸 나가니까는 영상 만드는 일이 계속 그 결핍이 있었는데 유튜브라는 신 플랫폼이 나오면서 2014년 그때 무비몬스터와 대형 팬더라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세요? 진짜요? 유명하구나. 다행입니다. 네, 아시는 분이 저 압니다. 장대현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장본입니다. 네, 네, 아유, 네, 쑥스럽네요. 네. 그래서 무비몬스터 대형 팬더를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네, 어유 감사합니다. 많이들 아시네요. 네, 제가 아무래도 유튜버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 안 하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소개를 좀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태권도를 하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화 쪽을 하면서 저는 영화 감독이 될 줄 알았고요. 그다음에 방송국 PD로 들어갔을 때는 방송국 PD가 정말 될 줄 알았고요. 그다음에 계속 영상 만드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예.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은 좀 따로 있지만 그 길로 안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생각들이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많은 역할이 또 다른 역할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질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영화도 했었고 방송국에도 있었고 팟캐스트도 했고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뭔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선보이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본질을 안 순간부터 그게 유튜버건 영화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그 본질을 깨닫고 나서부터 유튜브라는 일도 그렇게 창피한 일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태권도를 처음엔 저는 이제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태권도를 하게 되면은 선수가 되든지 아니면 태권도장을 하겠지? 요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다른 부분들은 뭐가 있지라는 것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유튜브라는 곳은 어느 곳인가, 어떤 곳인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후루꾸로 할게요. 후루꾸로 말 쓰면 되나? 네. 어, 유튜브라는 곳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사소한 곳이었어요. 가족들의 동영상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저장하거나 용량이 이제 꽉 차나요? 하드 막 야동 같은 거 다운받으면 꽉 차잖아요. 그래서 농담입니다. 네. 유튜브로 이제 옮기는 과정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초반에는 뭐 노래도 옮기고 영상도 옮기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좀 전문적인 플랫폼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요리 같은 거 배울 때 백종원의 유튜브를 보거든요. 찾아서 보거나 아니면 태권도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태권도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플랫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무대가 또 되기도 하는데요. 유튜버들끼리 이제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요. 사실 저도 나태주 씨를 뵐 줄 몰랐는데 예.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KT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 나태주 씨를 보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다음에 공연 홍보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인지도를 올릴 수도 있고요. 사실 자기가 유명해지면 뭘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장할 수 있는 무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적인 공간. 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나 여러 가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유튜버를 어 음식점에 잘 비유를 하는데요. 식당 가게인 거죠. 가게. 가게 차리는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앞에 채널 아트는 우리의 간판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영상들은 메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게 차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태권도장을 돈이 없어. 태권도장을 내고 싶어. 그러면은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나태주 씨 때는 80명 들어오셔서 채팅 많이 해주시고 하트 많이 날려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6명의 사람밖에 없지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자,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 제가 확실한 통계를 갖고 있진 않지만 스포츠학부에 사람이 혹시 몇 명이나 있나요? 120명이요? 네, 자, 12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학부에는 또 전국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20명 곱하기 뭐 대학교가 10개라고 하면은 10개를 붙여야겠죠? 그럼 1200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배.
선배까지 합하면은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태권도장을 개업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아마 편의점화가 될 겁니다. 태권도 편의점화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경쟁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다른 활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팩폭을 날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객관적인 평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인 거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인기 종목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장을 차렸다. 그럼 도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럼 그만큼의 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방금 나오신 나태주님 같은 경우 그리고 태민님 맞으시죠? 네, 태민님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활약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비인기 종목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어,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많이 다녀요. 저도 사실 검은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절이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태권도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저는 이 태권도가 생활체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봐요. 그렇다면은 경쟁자가 누굴까요? 요가나 필라테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뭐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운동해야지 하면은 헬스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해야지 그러면서 태권도장이 바로 연결질 수 있는 그런 인기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부가적인 수익입니다. 수익을 안 생각하면 네 사실 가식이죠. 예, 수익이 당연히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은 생깁니다.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고려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만 좀 서두르고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태권도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영화 유튜버, 음악 유튜버, 그다음에 뭐 브이로그 유튜버는 많지만 태권도 유튜버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시작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부지런해지시면은 이 부가적인 수익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른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은퇴하고 나서 치킨집이나 차려야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너무 손쉽게 하시는데 지금 유튜버가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거든요. 나 그냥 유튜버나 할까 봐. 이런 마인드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일도 집중하셔야 되겠지만 유튜버를 하시게 된다면은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보유 고객입니다. 지금 시대는 내가 얼마만큼 고객을 보유하고 있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태권도뿐만 아니라 전 모든 장르에 걸쳐서 얘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게요. 한 쇼핑몰에는 회원이 100명입니다. 그리고 한 쇼핑몰에는 회원이 10,000명입니다. 여기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누가 더 많이 팔릴까요? 누가 더 많이 팔릴까요? 100명과 10,000명. 당연히 10,000명이겠죠. 당연히 10,0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은 100만의 팔로우가 있고요. 한 명은 1,000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뭔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알려질까요? 당연히 100만의 팔로우가 많이 알려지겠죠. 지금 싸움은 팔로우, 구독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0년도 가고요. 20년도 가고 아마 100년도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이제 인스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기 유튜버를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는 몇 명이 있는가. 예. 자, 태권도가 많이 알려지려면 그만큼의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뿐만 아니라 축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대회가 성장하고 하려면은 캐릭터가 많은 좋은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캐릭터들이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고객들을 그것들을 많이 이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들으시고 인스타 안 하시고 유튜브 안 하시면은 저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네, 좀 빠르게 움직이셔서 유튜브든 인스타든 보유 고객을 늘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스타 엄청 해요. 네, 저 얼굴 생긴 건 이렇지만, 네, 제 얼굴을 뭐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무조건 인스타를 하라고 합니다. 사업을 나중에 하고 싶거든, 인스타를 해라, 유튜브를 해라. 그래서 구독자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뭐든 도움이 됩니다. 뭐든. 자,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스포츠학부 태권도 학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특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예. 저는 그 태권도 옛날에는 뭐 뒷발차기는 할 수 있었으나 360도 돌려차기는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써먹는다는 건 죄입니다. 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기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인스타든 뭐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조회수가 왜 안 나오는가? 생각하다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넓힐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만 보고 영화만 잘 만들면 되겠지. 시나리오만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직업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세상도 너무 크고요. 제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여기 오늘 처음 호텔 같은 데 왔는데 이런 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데도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되게 새로운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5입니다. 저기 35인데 저도 못 해본 경험이 어유 이제 하트를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신봉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젊으실 때 하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는 지점이지만 트렌드를 좀 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조회수가 안 나오고 구독자가 안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은 좀 더 태권도의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태권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연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영화는 감독이 있고 미술팀이 있고 배우가 있고 각본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하는 게 유튜버거든요. 저는 혼자서 시나리오 쓰고요. 대본 쓰고 그다음에 카메라 맞추고 그다음에 세팅하고 제가 연기도 하고 제가 TV에도 나오고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제가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역할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네. 뭐 사실 오늘 1시간 반 가지고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힌트만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종목을 다른 종목과 결합하는 겁니다. 박동영 교수님에게 크리에이터님에게 제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요거를 좀 추천을 드렸어요. 지금 영상 해외 유튜버들 중에서는 파쿠르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건물들과 건물들을 날아다니면서 이제 멋있는 앵글들을 보여주는 장면을 하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였냐면 이 천안시를 알리는 거였어요. 충남을 알리고 천안을 알리는 것인데 태권도와 충남이라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충남의 대표적인 건물들을 태권도를 이용해서 파쿠르처럼 건물을 활용해서 뛰어다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좋아 이거다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이제 실행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다른 종목과 결합을 하는 거 만약에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건 슈퍼러브라는 채널에서는 축구와 태권도를 또 결합을 해서 하고 있죠. 뭉쳐야 찬다 보시면 이대훈 씨 굉장히 잘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 태권도와 축구의 결합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구나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다, 돈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종목을 다른 장르와 결합하는 겁니다. 뭐 태권도와 춤이 대표적이겠죠. K타이거즈인가요? 네, K타이거즈도 그렇고, 저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무라는 걸 했습니다. 터보의 사이버러버에 맞춰서. 네, 태권무를 했었는데, 그 대회도 나갔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춤 말고는 뭐가 있을까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추천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그 돌려차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돌려차기 영화를 태권도인이 본다면 이게 바로 영화와 태권도의 조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또 다른 예시를 들면, 자, 어벤져스가 개봉을 했어요. 그럼 어벤져스 검색어가 많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액션 장면들을 태권도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액션을 따라하면서 패러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어벤져스도 이제 검색어에 들어가고 태권도도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시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종목을 대중성 있게 표현. 태권도 예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한도전이 있듯이 이 태권도로 도전하는 예능을 만들어 보면 좀 더 친근하게 가지 않을까. 물론 태권도에 지금 이제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서 혹은 태권도의 인물들이 어떤 대결을 한다든지, 뭐 무한도전으로 아예 결합을 해볼게요. 갑자기 전철하고 시합하는 거 있잖아요. 달리는 시합. 그런 것들을 태권도인들이 해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예능을 풀어본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중성은 낮춰야 돼요. 눈높이를 계속 낮춰야 돼요. 그 낮추는 작업이 다거든요. 근데 눈높이에 맞게끔 그냥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실생활에서 재밌는 것들을 태권도와 결합을 시키는 거죠. 계속 부가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융합의 형태를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요렇게 시작해 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제가 채팅창에서 봤는데 그 휠체어 태권도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를 사실 대중화 시키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생활체육, 그러니까 장애우 분들이 생활체육을 따로 딴 것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태권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여건을 만들면 태권도인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합한 형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킨집 차릴 듯이 차리지 말아라. 뭔가 너무 쉽게 접근을 하시고 발차기 몇 번 하면은 뭐 조회수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오산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제가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끝나고 그랬거든요. 제가 엄청 빨리 했어요. 저는 지금 아웃사이더가 된 줄 알았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질문을 차라리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유튜브에 5명 계시고 어떡하죠?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원래 1시간 반 분량인데, 네. 되게 되게 빨리 끝내시네요. 네. 긴장을 해버려서 그런지. 네. 되게 진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앞에서 공부하면서. 정말요? 네. 네. 진짜 보셔도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제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군이 한분 네. 네, 일단 제가 지금 앞에서 들으면서 정리를 잠깐 해봤는데, 네. 뭐 자신의 종목과 다른 종목을 결합시켜라, 네. 또 다른 장르를 결합시켜라, 또 이거를 대중성 있게 표현해라. 네. 이거로 해서 태권도로 예능을 네.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되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진짜 저도 되게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태권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 건강해져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그렇죠. 다 말아버리시니까. 네, 좀 유약한 친구들을 네. 좀 세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부모님들 생각이 이제 어린애들만 가는 곳 하고 이제
솔직히 저희처럼 이제 성인분들도 다 네. 와도 되는데 맞아요. 다들 이제 태권도는 어린애들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좀 편견을 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능을 딱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네. 되게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되게 태권도장 다니면서 네. 그 중간중간 토요일 같은 데나 금요일 날 이제 끝나는 시간에 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오히려 안 보여주니까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인 거 다 질문하세요.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태권도인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태권도를 안 하고 계시니까 네. 미태권도인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태권도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뭐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사실 태권도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 기술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태권도 기술로서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축구에 결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발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다 찾아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에타이와 태권도의 대결 이런 식으로 VS 모드는 사실 너무 잘 되는 컨텐츠라서 네. 그런 VS 모드를 한다거나 혹은 뭐 발차기를 차서 정말 쉬운 걸로 오락실에 가면은 발차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발로 이렇게 딱 펀치기에. 펀치기에 네. 그런 걸로 뭐 태권도 선수 모시고 무에타이 선수 모시고 축구 선수 모셔가지고 누가 제일 센가 그런 것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기술을 앞돌려차기는 이겁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걸 시전하면서 사실 오락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태권도 컨텐츠인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태권도가 자꾸 메인이게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걸 메인으로 시켜서 거기에 태권도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네. 이제 태권도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제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요소를 가미를 해라. 그렇죠. 이렇게. 오히려 되게, 그쪽이 훨씬 더 대중성 있게 되죠. 진짜 되게 네. 네. 감동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이런 자꾸 작업들을 했냐면 저는 영화 유튜버인데 광고가 들어와요. 광고가 들어오면은 영화 광고가 들어오면 되게 좋은데 신한 카드 광고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신한 카드 광고를 영화 쪽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네, 그걸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엔 영화가 메인이 아니라 그 광고가 메인이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을 놓고 저희 거를 접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같은 이제 사람들 속에서만 있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또 편견이 아무래도 편견에 치우쳐져서 또 이제 다른 분야에 계신 분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좀 더 색다른 것 같아요. 지금 또 들어보니까 네. 뭔가 그런 장르도 없을 것 같아요. 실버 태권도? 라는 말을 계속 유행시켜서 만약에 50대, 60대만 타겟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되게 좋은 소스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태권도 전공생 친구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 일이 아니라서 막 떠드는 건데 네. 정말 쉽게 얘기하죠? 네. 아니요. 누가 봐도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또 이제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자기가 SNS 활동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팔로워가 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팔로워나 이런 뭐 유튜브나 뭐 다른 것도 다 보유 고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유 고객을 늘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상이 재밌어서 당연히 구독하고 뭐 하는 것도 되겠지만 사람들은 사연팔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각자는 사연팔이를 되게 다들 사연이 있잖아요. 내가 태권도를 어떻게 하게 됐고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런 것들을 계속 내포를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셔서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화를 했고 뭘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다 라는 게 설득이 되는 거죠. 뭘 하든 간에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야. 저 사람은 내 성향하고 맞으니까 구독해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군요. 태권도만 가지고서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연들을 계속 캐릭터를
얘기하면서 그 캐릭터를 키워서 그 다음에 보여줄 게 태권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잘 됩니다. 아, 네. 진짜 이거 너무 오늘 꿀팁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유튜브 뭐 수익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더 서두르고 조금 더 부지런해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셨었는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른 사람들과 어떤 영상을 비교했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자기 객관화 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그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서 나온 게 부지런함. 네,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을 만드는 거에 되게 주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해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했을 때는 2주에 16개 정도의 컨텐츠를 내보낼 정도로 그게 잘했든 못했든 간에 부지런함. 그때 사실 유행했던 게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 뭐 슈팅도 조금 모자라고 패스도 좀 모자라고 달리기도 좀 모자라지만 내가 꾸준히 뛴다면은 이 맨유 안에서 살아남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보다 조금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내가 꾸준하면은 그래도 누군가를 봐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각오를 저는 한 거죠. 네, 제가 자기 객관을 일단 먼저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조금 내가 살짝 떨어져서 욕을 먹게 될지언정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찾는 거죠. 분명히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탯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뭐 게임 보면 이렇게 스탯 나와 있잖아요. 네. 그 그래프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그쪽을 더 키워야겠다. 마인드나 아니면은 좀 더 많이 해야겠다. 혹은 꾸준해야겠다. 요거를 계속 키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유튜브에다 이렇게 쳐봤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영화 채널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다양한 시선에 대한 공감 요소들을 다루신다고 했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짜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다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컨텐츠를 처음에 짜기가 이게 쉽지 않은 쉽지 않죠. 부분이다 네. 보니까 네. 혹시 이거를 컨텐츠를 잘 짜는 법? 좀 생각을 잘 하게 되는 어떻게 해야지 생각이 더 잘 나는지 뭐 이런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해보셔야 돼요. 일단 하는 데까지가 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혹은 핸드폰 앞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어려워하시는 건데 그걸 해내게 되면은 뭐든 찍게 됩니다. 네, 뭐든 찍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생각만으로 난 저거 얼굴 나가기도 싫고 말도 잘 못하고 나 지금 뭐 태권도 하는 것도 쑥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한테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런 말을 해요. 일단 먼저 찍으라고. 그게 안 올라가도 상관없으니까 찍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능을 해야 되면은 뭐 무한도전이라고 치면 6명을 모아야 되고 카메라가 6대가 있어야 되고 마이크가 6대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인력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못하겠다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발차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냥 일단 핸드폰으로 찍어놔요. 그거를 올리는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무너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카메라를 앞에다 이렇게 놓고 핸드폰 앞에 놓고 핸드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놓고 내가 태권도를 하게 된 이유, 내가 태권도를 좋아하는 이유, 내가 태권도를 통해서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는 토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뭐 그 정도의 각오 정도를 담은 영상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찍어봐라. 그러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그렇죠.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봐라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20대 때는 되게 꿈이 커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제 스스로가 무너졌거든요. 네. 나는 방송국처럼 무한도전처럼 예능을 만들고 싶은데 여러 현실적인 것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포기하고 저 깊숙이 막 심해 속으로 막 들어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니까는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유튜브 이런 영상을 제작하시면서 이게 어떤 일이든 다 슬럼프가 한 번씩은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계속 슬럼프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슬럼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슬럼프를 이제 극복하시기 위해 어떤 거를 해보셨는지 이것도 네. 네. 제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첫 번째로 한 것은 제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영화 쪽으로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일본어를 배우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어를 배우면서 영화도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일본 영화 리뷰하는 걸 만들었어요. 라디오를. 그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제 속에 있는 게 힘들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토크쇼를 또 만들어서 그냥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 사람들의 지혜를 좀 구해보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매주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억지로 슬럼프가 극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꾸며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숨어 있는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움직여라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힘들어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되게 정말 와닿거든요. 저도 이제 막 슬럼프 아닌 막 슬럼프도 빠지기도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처지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뭐라도 그냥 뭐 밖에 한번 산책이라도 갔다 오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네. 네, 많이 극복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정말 유튜브 하면은 슬럼프 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조회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회수가 내가 열심히 만든 컨텐츠가 1000명이 보면은 막 힘이 쫙쫙 빠지고 그다음에 10,000명 보면은 막 또 신이 나가지고 또 다음 거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저는 되게 조회수에 연연하고 구독자에 연연하고 그다음에 뭐 제 일에 대해서 되게 연연을 했었는데 시기가 다들 있더라고요. 예. 제가 놓고 있을 때 딱 보니 놓고 있을 때 일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게는 어떤 운과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좀 기다리는 태도를 배웠다고 해야 되나? 네. 20대 때는 절대 안 됐거든요. 왜냐면 열정이 막 가득가득 해가지고 막 뭐든 안 하면 막 안 풀리고 그랬는데 좀 참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세요? 지금 이야기하면은 태권도 경영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같은 경우는 일산의 태권도장 단장님들은 지금 한 40대 정도 계세요. 네.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왜냐면 태권도장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 홍보를 해야 되고 부모님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근데 유튜브까지 크리에이터까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보니까 이것도 관심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애들 그냥 지도하는 걸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그 조언이나 그러니까 너무 유튜브를 어렵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쉽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일단 촬영을 하고 또 이제 편집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유튜브 조회수 나오는 거 보면은 편집으로 되는 건 없어요. 예, 컨텐츠가 좋아야지 편집이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딱 눌렀을 때 그 안에 편집이 됐는지 예상이 되나요? 예상 안 되잖아요.
썸네일만 보고 제목만 들어오고 클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편집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그걸 어떤 걸 보여줄 건지 썸네일과 제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개발하시고 그걸 오히려 더 신경 쓰시는 게 더 좋고 만약에 그러니까 찍는 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40대, 50대 관장님이라고 제가 비밀을 하고 저희 원생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찍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저희 원장이 아니 저희 도장에 다니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정도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막 조회수를 꿈꾸고 막 구독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힘든 거고 그냥 기록용으로 촬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해보시라는 거죠. 예. 너무 그 생각해 보시는 게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커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구독자분들이 많은 그런 이제 유튜버들 보면 네. 나도 저렇게 그렇죠, 편집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부담감이 좀 아무래도 크니까.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컨텐츠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저절로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편집자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꿀팁인데요. 그럼요.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거든요. 네. 편집자를 구해라. 그럼요. 이거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업체를 하나 만드는 건데 이 사업이 돌아가려면은 그러니까 사업과 혹시 자영업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슷한 의미 아니에요? 비슷한 의미긴 하죠. 자영업은 뭐냐면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만 가게가 돌아가는 걸 자영업이라고 하고요. 사업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고 수익이 창출되는 게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할 때 사업을 하셔야지 자영업을 하시면 안 돼요. 자영업을 하게 되면 내가 찍고 내가 편집하고 할 거 그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편집자가 있고 기획자가 있고 대본 하는 사람이 나중에 생긴다고 하면은 그러면 돌아가죠. 자기가 없어도. 자기는 출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시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사업입니다. 네. 유튜브는 사업이다. 네. 기자님들이나 이제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구단에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공부까지 못할 그런 까지 오는데 왜 그러면 싹다 되는지 그런 왜 해야 되는지 대한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네. 그 시대에서 하나 인물들의 임팩트를 하면서 또 크리에이티브 네. 이야기를 좀 네, 저는 그러니까는 안주하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더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이끼를 만들었던 이제 감독님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영상을 보고 배운다. 지금은 영상 시대다. 책 안 본다 10대들 영상 보지. 그렇게 넘어가는 시점에서 변화를 빨리 가져가셨고 그게 체계가 빨리 생겨야 나중을 더 대비합니다. 지금 50대, 60대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60대, 70대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빨리 더 지금이라도 넘어가셔야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는 외국에서는 마인크래프트를 초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창의력을 기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지금 40대만 돼서도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시대가 계속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속도를 맞춰줄 건지 저는 되게 의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박동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유튜브를 배우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냐 친남성 네 이신 거죠. 정말 젊은 감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레드오션이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대충한 건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말씀드리는 뭐부터 해야 저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태권도라고 하면은 품새부터 할 것 같아요.
품새 1 뭐라고 하죠? 일장. 1장 1장만 딱 열심히 해서 딱 올리고 2장에서 올리고 3장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도장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소개할 것 같아요. 그 친구 소개하고 그 친구가 더 유망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그 푸시를 해줄 것 같고 그 사람들의 기술을 보여줄 것 같고 네 그것부터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꿀팁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요. 꿀팁이 했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너무 꿀팁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질문할 걸 생각해놨는데 네. 안 적어도 네. 천천히 네. 더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채널 아트 이제 처음에 앞에 네. 들어가는 그거는 간판이고 안에 내용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앞에 채널 아트가 좀 이쁘게 잘 들어가줘야 그렇죠, 그렇죠. 이게 눈에 또 확 튀고 네, 그런 딱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다행히도 요즘에는 사이트에서 그 썸네일 만드는 사이트, 썸네일 만드는 어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교육에서는 분명히 영상 편집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스펙이 포토샵과 프리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 어플이나 사이트를 좀 도움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포토샵까지 넘어가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루시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포토샵 하시죠? 네. 그렇죠. 역시. 네. 인스타 하시고 사진 이제 보정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거든요. 네. 사진 보정 그렇게는 안 하긴 하는데 알아서 네. 요즘엔 보정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쏙 줄어들고. 네. 이건 기본 사항이에요. 자신의 사진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되게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근데 포토샵 모르시는 20대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PPT는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PPT는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배운다면 그 대신에 포토샵을 저는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포토샵을 좀 개인적으로 혼자 이제 독학해서 네.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이 그렇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아, 유튜브에 강의가 다 나와 있어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르치는 분이 편집을 한 번도 못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 수업에서는 편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편집을 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유튜브에서 보시고 2주 만에 편집을 해오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가 그만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개그 보고 이제 뭐 재밌는 거 보고 자꾸 그런 거 말고 배우실 때 유튜브로 배우시면 됩니다.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분도 책도 만들고. 유튜브 채널이 네. 그냥 프리미어 편집이라고 치면은 대부분 분들이 되게 잘하시는데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름,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다 막 이런. 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을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검색 시간 드릴까요? 검색 시간 주시면은, 네, 제가 그래요. 좋은 시스템이에요. 제가 시간을 제가 딱 30초 드릴게요. 네. 편집.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네, 편집하는 여자. 이분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또 하시고, 최신 버전으로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프리미어, 뭐, 마야, 뭐, 애프터 이펙트,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쓰지만, 다 계속, 뭐,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거든요. 네,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꿀팁 하나 더 생겼습니다. 편집하는 여자 이 유튜버님 네. 채널 들어가시면 정말 꿀팁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남의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구독자를 만들어주고, 아, 저 무비몬스터도 예, 영화, 네.
구독, 좋아요. 태권도 트렌드도 네. 태권도 트렌드 구독, 좋아요. 네. 네. 질문.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주목과 썸네일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그럼요.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지금 학교에서 당연히요 되게 진지하고 중요한 당연인데 그거 키워드랑 자극적인 걸 하기 위해서 네. 자극적인 글을 써요. 왜냐하면은 특히 높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래 그럼요. 친구라는 네. 위한 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가 의문이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썸네일하고 제목이 다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재미없는 이제 내용이 이제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구독자가 생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들어온 사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 걸로 만족이 되시면은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구독자까지 연결하는 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시면은 그냥 본연의 제목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반도가 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도를 딱 보고 나서 아 이건 욕을 해야겠다. 근데 내가 욕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구독을 해주겠다 생각이 들으니까 아예 자극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좀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 영화를 보호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자극적으로 안 갔겠죠. 네. 강연이나 이런 거는 왜냐면 그 강연장이 네. 내용도 있고 네. 그런 중간 대화를 일단 쓰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그렇죠. 오히려 그쪽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도 또 있으니까. 네.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도 유튜브 하시는데 아, 네. 혹시 질문 있으신지. 아, 네. 여기가 높아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 처음 봐가지고 너무 멋있어갖고. 요즘에 아무래도 진짜 유튜브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관심들이 많으시죠. 근데 좀 제 생각에는 너무 쉽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면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좀 약간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안 좋게,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냐면 구독자가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하는지도 안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시도해보시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컨텐츠가 성공을 하려면 그만큼의 기획, 그만큼의 타겟, 그만큼의 어떤 설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물론 제가 이게 좀 반하는 내용이지만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걸 같이 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도 처음에 무비 몬스터라는 채널을 만들기 전에 일단은 라디오를 올렸었어요. 네, 라디오 프로그램을 올리다가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보니까는 대학교 때만 1,500편 정도를 영화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영화 얘기 그래도 잠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 조회수가 나오니까 전문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캐릭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타겟으로 할지도 좀 생각해보고 어떤 광고를 또 물어봐야 될지도 계속 조금씩 이제 설계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네, 대학교 시절에 미친 거죠.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대학교 시절 때 그 학비가 너무 아깝잖아요. 내 피 같은 돈이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 해서 그 비디오 시청각실에 들어가서 영화를 그냥 작정하고 다 보는 게 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시간 끝나면 영화 보고, 수업시간 끝나면 영화 보고. 그래서 네, 그렇게 메꾼 거죠.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뽕 빼자. 그렇죠. 뽕 빼죠. 그래서 저는 남서울대학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벽돌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제 집에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업을 안 해? 그래서 벽돌 하나 빼갔거든요. 그런 패기가 있었어요. 진짜 정말 패기로 네. 벽돌을 빼고
보실 네. 줄은. 아, 혹시 뭐 질문들 네 있으시면은 네 지금 다들 켜놓고 주무시는 거 일어나. 질문이 다 떨어지셨거든요. 아, 제가 진짜 너무 열심히 했어. 올라왔습니다. 아 드디어 네. 제가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BJ를 보면 이제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TV가 있는데 유튜브만의 경쟁력 있는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자, 트위치랑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실시간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트위치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익을 이제 채팅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 오히려 트위치는 좀 더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구독자가 없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트위치는 좀 더 폐쇄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트위치랑 아프리카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대화로서 풀어가는. 뭐 만약에 제가 태권도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태권도 하는 사람이 뭐 K 뭐라고 하죠? 그 요즘 격투 UFC를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달고 토크를 하는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유튜브의 장점은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편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모습들만 연출할 수 있다는 거. 네, 트위치나 아프리카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제가 꾸준히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월수금에 방송을 할게요. 월수금 저녁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계속 그걸 지켜야 돼요. 트위치나 아프리카는. 근데 유튜브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네, 제가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태권도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플랫폼에서는 유튜브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편집이 가능하니까. 네, 편집이 가능하고, 그것도 이제 그다음, 재미 요소를 넣을 수 있고. 네. 그러고 이제 질문이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영상 편집하실 때 이제 보통 얼마나 걸리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몇 분짜리 영상에 따라 얼마나 걸리는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대 짧게 해보신 건 몇 분짜리인가요? 제가 저번 주에 그 반도라는 영상 올릴 때 촬영을 8분 하고요. 나간 게 5분이었는데 편집이 30분 걸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 선수라서 네, 저는 1000편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20분짜리 방송을 4시간에 5시간 정도면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처럼 하려면 500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니까 네. 그렇게 저도 영상 5분짜리 몇 방 며칠 걸릴 때도 있는데 아, 네. 기획하고 편집하면은 진짜 지친데 조회수로 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포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영상을 내가 하루 종일 걸려서, 그 다음에 올렸는데, 100명도 안 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효율이거든요. 유튜브는 효율이에요. 내가 하루의 일당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의 일당을 그래도 5만 원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조회수가 5만 명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0명이 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콘텐츠가. 그러면은, 편집을 하지 마세요. 그냥 올리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는 효율이에요, 무조건. 자, 제가 이제 신형 핸드폰이 나왔어요. 막 200만 원짜리 핸드폰이 나왔는데 200만 원 핸드폰을 망치로 깨는 영상을 이제 찍으면은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400만 명이 나오면 2배로 버는 거거든요. 400만 원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도 이제 대신할 수 있고 새로운 핸드폰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보셔야 돼요. 돈의 논리로 봤을 때 혹은 시간의 논리로 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양만 하라고 하는 게 그건 거거든요. 내가 편집을 해서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올리세요. 어차피 조회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조회수가 이거 나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거는 내가 구독자가 100명인데 한 10만 명이 볼 콘텐츠야 라고 직감을 하실 때는 편집을 빡세게 하세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면은 이틀에 아까 일당이 하루에 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틀 정도는 편집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개선하셔야 돼요. 그죠? 나태주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잘 나올 것 같잖아요. 한 클립을 딱 따서 잘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거는 좀 공들여서 하시면 좋아요.
그런 건 터질 거니까. 근데 경험이 좀 있는데 그 해도 이게 직관이야 했는데 직관 다 틀려요. 틀릴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지금 나태주 씨 같은 경우에 영상이잖아요. 2시간짜리 영상인데 10분 나가는 것과 2시간 나가는 것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10분짜리를 더 선호하냐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여기 이거 핸드폰에 정액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이 보면은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짧은 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그래서 3분짜리로 나가는 게 더 좋고 혹은 2분짜리로 나가는 게 더 좋은 거고 1분짜리로 나가는 게 더 좋은 이유가 그런 거죠. 제 거랑 나태주 씨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10분짜리로 자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풀로 나가죠. 어차피 아무도 안 봐요. 근데 나태주 씨 영상 같은 경우는 2, 3분짜리로 여러 영상을 많이 만드세요. 짧게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편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클립을 똑 떼서 올리세요. 똑 떼고 올리시고. 그러면 썸네일 이런 걸 되게 키워드를 직관. 그럼요. 예. 만약 나태주 애교 부린다고? 그거는 최소 1000에서 만은 나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어머 나태주의 이런 면이. 근데 어머 나태주의 이런 면이에서 검색어 걸릴 만한 게 나태주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애교를 추가해주면 애교까지 같이 검색되겠죠. 네. 샵하고 애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애교 써놓으면 검색이 다 알아서 잘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약간 이제 이런데 검색창에다 애교 치면 위에 그렇죠. 이게 조회수가 많으면 그렇죠. 나태주 애교 이게 그렇죠. 제일 크게 그렇죠. 아, 그리고 만약에 나태주 씨가 많은 분들이 검색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 부르는 클립을 되게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오늘 노래 부르잖아요. 그 클립만 딱 올려서 라이브 영상. 역시 그래서 일을 해결하고 가시면 네. 네, 네. 역시 스승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킹리 홍보도 하고 하시는. 네. 그래서 이게 기획이 중요한 거고 썸네일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딱 있어야만 더 좋은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 거 올려봤자 안 본다. 네, 무비몬스터 팬분들만 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중성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자체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야죠. 그래야 더 많은 조회수로 만들 수가 있죠. 팬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올려야 하는. 일단 처음에 접근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분들을 위한 거. 그리고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나태주 씨 오셨으니까 당연히 발차기는 무조건 시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네, 클립이 또 하나 나오는 건데 그렇죠. 네, 뭐든 다 만들어내는 거죠. 네. 네. 저 같았으면 아마 욕도 아마 하게 했을 거예요. 아마. 나태주가 욕한다고? 네. 그렇죠. 내가 아직 미숙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다 사실 사전에 다 기획이 되어 있어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자극적인 걸 가다 보면 사람들은 좀 자극적인 게 나온다.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끝도 없이 자극적이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거 이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제 생각에 좀 약간 답이 없어진다는 네.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는 자극적인 걸 하라고 해서 자극적인 그 컨텐츠가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썸네일과 제목이 자극적일 뿐이지 그 안의 내용은 제목도 충실히 이행하면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클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예를 들면 철구보다는 좀 더 순한 방향 네. 그쪽을 저는 생각하는 거고 제가 지금 욕했다고 해서 제가 욕이 다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내용에서는 돌려서 얘기하되 제목과 썸네일에서는 좀 많이 그런 걸 뽑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감정을 끌어내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봤을 때 즐거움을 느끼거나 혹은 무서움을 느끼거나 혹은 뭐 슬픔을 느끼거나 감동적인 걸 느끼거나 이런 식으로 더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소리를 만들어라. 네. 저는 아직 유튜브를 시작을 하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또 되게 한편을 되게 새로워서 해봐야 되나? 그 장난입니다. 하세요. 네, 하시면 좋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 용기. 네. 용기. 저희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라디오를 시작했던 이유가 얼굴 공개하는 게 너무 꺼려지더라고요. 내 주변의 지인들이 볼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볼 거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떳떳하면 떳떳한 행동들을 하고 떳떳한 말을 한다면은 그게 되게 소신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더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적인 걸 한다고 해도 그게 뒷받침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반도를 만약에 욕을 한다고 치면은 네. 그 욕을 할 수 있는 어떤 영화적인 소양이 그래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안 갖춰지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신감이 더 생기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떨어졌다 막 이러잖아요. 네. 영상 올리기 어렵다. 님은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저는 진짜 좀 변태 같을 수 있는데 제가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예능을 지금 일주일에 본 예능이 15편 정도 돼요. 거기서 일단 아이디어를 얻고 저희 친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그 친구는 인터넷 담당이고 저는 TV 담당인데 그렇게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어떤 게 트렌드고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좀 파악하는 스타일이고 거기서 하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자 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영화를 무한도전에 접목시켜보고 1박 2일에 접목시켜보고 그다음에 신서유기에 접목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가져가는 거죠. 사실 컨텐츠는 한 개인데요. 지금은 어떤 싸움이냐면 조합의 싸움이에요.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명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럼프가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랑 접목시키려는 그런 경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예능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어떤 종목이든 뭐 판소리든 태권도든 뭐 여러 분야에서 인기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 인기 종목들 비인기 종목들이 예능하고 결합한 형태를 좀 못하고 있어요. 되게 보수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좀 더 대중성 있게 다가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유튜버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되게 귀에 쏙쏙 막 핵심만 이렇게 쏙쏙 들어와서 사실 이거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이제 떨리는 게 끝났어요. 정말 높은데 네, 아까 이제 제 거 하고서 끝났어요. 아까 고지되어서 많이 떨리신다고 네, 해가지고 도키도키 하더라고요. 순수를 정말. 내려야 되나 네. 아, 뭔가 그러면 이제 네. 유튜브도 포함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려고 하는 뭐 전공생들 네. 내지 뭐 다른 이제 뭐 구독자분들 아니면은 뭐 모든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음,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콘텐츠 시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콘텐츠가 없으면요, 결국엔 남이 주는 돈을 받고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외주로 시작을 했어요. 외주, 다른 방송국에서 영상을 주면은 저희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주고.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다 보면은 굉장히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들의 요구에 맞춰야 돼요. 남이 내가 즐겁지가 않은데 그 사람들 걸 해줘야 돈을 받은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돈을 버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권도를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머물러 있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태권무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발전한 형태가 K타이거즈인데 K타이거즈도 한 팀밖에 없잖아요. 더 많은 팀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 한 팀 나온 거예요.
지금 10년이 지났고 지금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딱 한 팀 나온 건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빠른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생 지금 이제 분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연예인이 되시려고 더 자기들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연예인이 되시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컨텐츠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권도로 예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나와야 되는 5명, 6명이 그 유명하신 분들이었는데 지금 유명하신 분 제가 알기로는 이대훈 선수, 그다음에 나태주 씨 빼고 없잖아요. 아, 태민님 계시고. 네. 네. 두 분 어떻게 채울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마인드로 계속 뭔가 캐릭터도 만드시고 스토리텔링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나갔다 들어오셔서 교수님 왠지 있으실 것 같은데. 스승님. 네. 네. 그러면은 마무리. 네, 마무리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정말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이제 널리 알리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무비몬스터 이제 이태 영사님처럼 유튜브 또 혹은 뭐 SNS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22일 수요일 날도 이제 똑같이 오늘처럼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10시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이 와서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태권도 전공생을 위한 온라인 진로 컨설팅 MC를 맡은 강혜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 걸음 해주신 네. 여기 유튜버 무비몬스터님께 네.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